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의 K9에 이어서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앞서 K9을 통해서 국경을 방어하고 중국 관련한 유사시 방어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약화되고 떠나버린 동남아에서 한국 방산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중국의 경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미국도 최근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에서는 자국의 함정이 모자라 한국 조선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여기에 한화가 호주 조선소를 인수하는 일에 미국이 적극 찬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는 호주에서 한화가 조선소를 인수해 정비하고 건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이는 모두 중국의 확장, 태평양 패권을 막으려는 미 국방부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아무리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에서 전세계 최고 자주포인 K9을 수입하고 중국과 맞서는 모양은 미국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세력 확대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며 따라서 베트남의 방산 확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미국이 직접 베트남에 드론 등 일부 무기체계를 납품하려고 확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모두 사전에 러시아 등을 차단하고 미국의 세력을 늘려 중국 포위 방어선을 확대하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K9은 물론 천무까지 요청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도 허락을 했는데 한국이 안 할 소냐라며 한국의 빠른 공급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년간 한국과 베트남 경제가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과 가까워졌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전혀 예상 밖의 답변을 베트남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단순히 군남 문제가 아니며 현재 베트남과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반드시 군사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등장하며 한국은 현재의 문제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K방산을 확대해야 하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유럽에서도 K방산을 경계하며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지켜보는 이 상황에 베트남 등 다양한 동남아 국가들에도 한국의 방산 수출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등장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끊으며 한국은 베트남과 깊어지는 단계로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 현대 조선소가 베트남에 들어서며 전세계 조선 5위로 단숨에 뛰어오르자 한국에 환호하면서 한국과 더욱 다양한 산업을 추진한다는 의혹에 차 있습니다. 한국으로 인해 이득을 보겠고 베트남을 이번 기회에 아시아에서 부흥시켜 보겠다는 노림수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에 들어 최고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 확대를 예고했는데요. 이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나온 복수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거 몰려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공장이었던 중국은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팬데믹으로 3년간이나 봉쇄를 했으며 물류나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 버렸으니 중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외국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봐 저절로 짐을 싸게 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공장을 돌리고 그나마 서방보다 저렴한 인건비의 장점이 없지는 않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생산 인프라는 다른 동남아에 비해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포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제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생겨버리면 앞으로도 장담을 못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미 정부의 강력한 중국 제재 법안인 IRA는 반강제로 중국을 벗어나게 했는데 이것이 베트남에게 가장 큰 호재가 되었고 베트남 정부는 관련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실제 베트남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호치민의 롱탄 신공항 진행을 서둘렀습니다. 중국향 물류가 줄어드는 대신에 베트남의 물류가 폭증할 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였으며 미국의 페덱스와 같은 거대 항공 물류 기업도 아시아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서 깜짝 놀랄 제안까지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파격 제안인데 바로 K9 자주포에 대한 구매 검토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매우 밀착되어 온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처럼 방산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한국이 베트남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기도 합니다. 이는 곧 방산 분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에도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나름 수월하게 진행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작년 8월에는 베트남의 화력 발전소를 한국의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 원에 수주했는데 이처럼 베트남의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를 비롯해 신도시 사업도 한국이 맡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신도시를 수주해온 기업으로도 유명했는데 이제는 GS나 현대건설까지 각종 건설 회사들은 베트남의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의 신도시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 작년 수주액이 14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베트남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더욱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중국향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무역 적자는 역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최대 무역 흑자국은 베트남이 되었을 정도로 중국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까지 막아서고 있으니 앞으로 수출할 길이 더욱 요원한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에 33억 달러, 약 4조 원 넘게 베트남에 반도체를 포함한 투자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국회의장도 올 3월 초에 삼성전자를 방문해 다시 한번 투자해달라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9월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베트남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지로 부상할 걸로 관측했습니다. 중국보다는 아직 인프라는 부족하나 이는 베트남 정부가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기에 전세계 관련 기업도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아닌 생산기지로 저렴한 베트남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 베트남 정부는 더욱 고무되며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공항이나 발전소를 통한 전기 공급 등 외국 기업의 입점을 최대한 돕고 어떻게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방안을 했으며 동시에 방산 물품도 구매하겠다는 포부도 밝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베트남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2023년엔 최대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기대를 했고 대거 탈중국 이후 베트남으로 결집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베트남 일각에서는 미국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등 전반적인 세계 경제 문제를 들면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투자를 줄였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다른 국가보다 유독 한국이 가장 많은 투자 감소를 보였다며 실망하는 눈치인데 이는 한국의 투자 금액이 가장 큰 수준이다 보니 더욱 감소폭이 뼈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자 감소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며 결국 중국 외에는 갈 곳이 베트남밖에 없는데 기다리면 올 것이라는 관망의 자세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업계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전하며 베트남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급감한 것은 노동 허가 및 소방시설 승인 등과 관련한 당국의 각종 규제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현지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다소 원활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베트남 현지 사업이 꺼려지는 것은 베트남 당국의 각종 인허가 때문이라면서 사업 한계를 하더라도 검토하며 승인되기까지 하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방 승인은 한국의 경우 대부분 일주일 내외 요건을 갖추고 검토되면 마무리가 됩니다만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소방 관련 규제를 강화해 더욱 예전보다 힘들게 해놓은 게 사실이며 현지 파견되는 인원들의 비자 문제도 까다로워 예전보다 더욱 힘든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뇌물 관련 요구도 암암리에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최근 하노이 공항 등에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뒷돈을 수령한 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포스코나 현대건설 등 복수의 기업은 현지 거주민과의 다양한 민원 등으로 인해서 관련 건설이 멈추는 경우도 다수 경험했으며 여기에 각종 비용 체불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투자 환경이 불안함으로 연결되어 투자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인데 중국이 불안해서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더니 베트남도 다를 게 없다 혹은 더 심하다라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베트남 투자를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 투자 감소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한국 기업들은 누구보다도 코로나 기간에 베트남 정부의 간섭을 제대로 체험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제재가 한국 기업들의 발을 묶어놓았기에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자 다들 얼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쩌면 중국 다음의 행선지가 반드시 베트남이 아닐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방산과 경제 분야는 다소 상이한 분야로 베트남은 중국 경계가 정말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경제 분야의 대부분 문제가 베트남 정부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베트남 국방부 문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다양한 방산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가장 후순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오며 인도네시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베트남과 방산을 교류하기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